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38,950불 정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선에 딱 밀려서 얘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공습 명령을 했죠.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약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문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너지 공급 진정이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기로 했고 러시아 내 자국민 즉시 출국을 명령을 했군요. 우크라이나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승인을 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리 가기도 뭐하고 저리 가기도 뭐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면 지금 달러 사용 금지 명령도 내려졌고 이들이 정말 전쟁 비스코로만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아무래도 달러를 소지한 것보다 비트코인을 소지한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을 합법화 시켰죠. 이왕이면 디지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소유해라. 그래야 훨씬 더 안전하다. 여러 측면에서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이런 활용도가 점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1MB짜리 정말 소용량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값어치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6컴펌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돼서 그 블록을 인정받기까지는 60분이란 평균 시간이 소요가 되고 내가 누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이 거래에 대한 확정이 6컴펌 내가 거래한 블록 포함해서 6개의 블록이 생성이 돼야만 내가 거래했던 블록에 대한 참 거짓 인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죠. 반어법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금물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결제 에스크로를 넣어서 그 블록에 대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그런 에스크로가 가운데 들어와서 그 처리 속도를 빨리 해결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면 굳이 암호화폐를 쓸 이유가 없죠. 그냥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쓰면 되니까 비트코인 철학과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징적인 의미지 별 값어치는 그렇게 없는 그런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 안에서 P2P 거래를 완벽하게 중재자 없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그 비트코인 백서에 나오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서 그 백서 비트코인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이더리움화의 퍼블릭 블록체인도 생겼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지금 4만 불 가까이 되죠. 해킹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전쟁이 난다거나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내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옮겨 놓는다면 충분히 온전하게 내 자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7일선을 뚫고 그리고 7일선 위에 있는 게 바로 51선, 21선 정도는 충분히 별다른 저항 없이 상승 패턴이 나온다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21선이 4만 1000불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가볍게 21선까지는 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저항 구간은 47,000불입니다. 47,000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보인다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또 동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셔도 충분히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암호화 자산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변동폭이 크고 또 기회도 있을 뿐더러 또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안정을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저도 뭐 몇 년 전에 다 겪었던 일들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제 영상뿐만 아니라 몇 개의 채널들을 보고 그러셨다면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은데, 분명한 건 이 암호화 자산이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 어떤 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회사들이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백서를 만들고 또 암호화폐만 찍어냈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블록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거의 시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회사의 자본력이 딸린다던가 연구진이 좀 좋지 않다던가,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단계 코인이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더리움의 백서를 그대로 베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블록, 뭐 유통이면 유통, 뭐 기상, 뭐 스마트 컨트랙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디파이라든가 이런 거를 코딩 몇 개만 입력을 해서 그리고 엔터를 치면 100억 개, 200억 개는 거의 한두 시간, 전문 개발자가 만들게 되면 한두 시간이면 아마 코딩이 뚝딱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병원이면 병원, 뭐 관공서, 일반 기업 이런 데서 굳이 뭐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블록에 정상적인 데이터가 안 담기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마케팅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블록이 따박따박 형성이 되지 않고 뭐 그러게 된다면 뭐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눈먼 돈들이 많다. 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암호화와 관련된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3년 전, 4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까지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무턱대고 투자를 하지 않았나 이런 고민들은 하실지도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너무나 잘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유튜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정감을 찾고 또 많이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 채널만 고집을 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들도 꼭 같이 병행을 해서 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10명 중에 7명이 위험하다. 근데 뭐 미국 분위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처든 정말 씨앗을 뿌리는 그런 시기라면 다들 위험해요. 내가 지금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데 저 땅이 비옥한지 아니면 황무지인지, 물론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잘 모르잖아요.
황부지인데 씨앗을 뿌렸더니 굉장히 씨가 잘 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기름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또 나지 않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기회는 거기에 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벌려면 결국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여라 란 말이 있잖아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분이 100명 중에 지금은 그래도 한 10명? 그쯤은 되지 않을까요? 결국 그분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알아가신다면 결국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기회의 땅을 구매를 하신 거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벤처 빅4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대형 유통 플랫폼 마켓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겠다.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가면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할 필요가 없겠다. 항상 불안하고 내 고객의 데이터를 누가 빼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해킹을 막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분산원장 블록체인에 담아버리면 돈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원리들만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 삼성이 안 쓸 이유가 없고 애플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를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세이브가 된 돈들은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애플 핸드폰을 거의 반 가격, 반의 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결국 기업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지금 그 회사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해킹 당했네, 털렸네, 누구한테 팔았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접하셨겠지만 오스템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어느 회사가 또 횡령 사건들 나오죠. 결국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다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굳이 그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기업들이 그런 걸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하죠. 제가 3년 전부터 20대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해라.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 지금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결국 누가 잘하냐? 게임 잘하는 애들이 잘해요. 게임 잘하시는 이 20대 분들이 거기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만들 건데 저렇게 만들 건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캐릭터든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본다고 게임 한다고 뭐라 하면 지금은 안 되는 시대예요.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수많은 것들을 또 이해하고 인지하고 창의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국어, 영어 잘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디지털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모든 경험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시대에 굳이 영어를 잘한다, 굳이 국어를 잘한다, 굳이 수학을 잘한다 보다는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겪었던 이런 일들을 지금 미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데이터로는 미국 MZ세대 분들 거의 9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제 암호화폐는 전 세계적 트렌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발발을 하니까 전 세계 모든 크립토 뉴스들이 아주 그 이벤트에 올킬 당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고 별다른 뉴스가 다 묻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클론과
우크라이나 이 두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리니까 어떤 이벤트적인 호재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리고 있죠. 오늘도 지긋지긋하지만 XRP 뉴스 간단하게 제가 앞쪽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리플 뉴스는 요거 하나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래 하면 지루하시니까. 그리고 별다른 뉴스가 없습니다. 오늘 리플도 변호사는 XRP 대 SEC 소송을 해결할 움직임을 밝힌다. 존 지튼 변호사 같아요. 존 지튼이 이번에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합의인가 승소인가 패소인가 거의 90%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은 자신의 사례가 SEC보다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리플의 법무팀은 심지어 화해를 검토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리플은 승소를 원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승소를 원하고 있다. 합의는 택도 없는 소리다. 너네들에게 줄 돈을 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줄 돈이 없다. 합의하지 말고 승소하겠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진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리플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3월 정도 돼봐야지 그 윤곽이 드러나고 또 바이든 행정명령도 분명히 포함도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는 XRP 대 SEC 소송을 해결할 움직임을 밝힌다. 이길 건지 합의를 할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모질이가 될 건지 뭐 그거는 지켜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